이 천한 기생년이 감히 정승댁 안주인 행세를 하겠다고? 한양 삼청동 정승댁 대문 앞 수십 명의 양반 부인들이 돌을 집어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기생주제! 정승 어른께서 귀신에 홀리셨나? 그때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화려한 당위를 입은 젊은 부인이 나타났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네들 던지실 거면 제대로 던지세요. 저 예전에 술집에서 술병 피하던 솜씨 아직 남아있거든요. 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뭐야 저게 집?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승대감이 직접 나와 그녀의 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제 부인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정승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조 15년 한양 종로 기방 취향루. 월선아, 손님 받아. 19살 기생 월선. 얼굴은 예쁜데 성격은 괄괄했습니다. 나리, 술 따라 드릴까요? 오, 그래 주게. 손 달렸으면 직접 따르시지. 뭐? 양반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기방 주인 코주가 황급히 달려왔죠. 아이고, 나리, 저희 월선이가 농을 좀 치는 성미라. 손님이 나간 후 포주가 월선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몹쓸 것, 손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월선은 사과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지요. 제 원래 양반집 딸이었다며? 쉬,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대. 맞았습니다. 월선은 원래 경기도 수원의 양반 딸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박문수가 영모 사건에 휘말려 유배 가다 죽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결했지요. 12살 월선은 관비로 팔렸다가 얼굴이 예쁘장하여 기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양반집 규수였는데. 어느 날 밤, 낡은 옷을 입은 양반 하나가 기방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옷은 양반 옷인데 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술 한 사발 주시게. 그는 구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사발, 두 사발, 세 사발.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쿵. 어이구. 포주가 달려와 주머니를 뒤졌는데 동전 세니뿐. 거지잖아. 밖에 내버려. 하인들이 그를 끌어내려 할 때 월선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술값 낼게요. 뭐? 월선은 몰래 모아둔 돈 5냥을 꺼냈습니다. 이 양반 제 방에 눕혀주세요. 미쳤구나 진짜. 다음 날 아침, 양반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젯밤에 술 드시고 쓰러지셔서요. 양반은 황급히 자기 몸을 살폈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고맙소. 양반이 월선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낭자 이름이? 월선이에요. 월선. 나는 김한성이라 하오. 김한성.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한성.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나리,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공주요. 왜 그러시오? 월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나리, 혹시 10년 전 영모 사건 아세요? 김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 그걸 아시오? 나리 아버지가 김정국 대감이신가요? 김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를 아시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영모로 고발한 분이에요. 뭐라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한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낭자가 박문수의 딸이란 말이오? 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영모 같은 거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오. 박문수가 먼저 영모를 꾸미고 우리 아버지를 끌어들였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김한성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나리! 뭐요?
나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 꼴로 기방에 오신 거예요? 김한성이 멈칫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영모 사건 이후 몰락했소. 김한성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모 혐의로 유배를 가셨소. 다행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형은 면했지만 유배 가다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조용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과거 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소. 고향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김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소. 월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월선이 말했습니다. 나리, 뭐요? 우리 아버지들이 원수 사이인 건 맞지만 월선이 김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까지 원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뜻이요? 나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다음 과거 시험까지 제가 나리를 돕겠어요. 대신 월선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리가 벼슬 하시면 우리 아버지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김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낭자, 원수의 딸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월선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를 보니 나리도 피해자 같아서요. 김한성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낭자의 도움을 받겠소. 김한성은 월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월선은 포주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이 나리가 제 먼 친척이에요. 과거 공부 도와드리게 방 좀 써도 될까요? 친척? 뭐 돈만 내면 상관없지.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월선이 기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김한성이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나리, 저도 글 가르쳐 주세요. 왜 배우고 싶으시오? 제가 양반딸이었을 때 글 읽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김한성은 월선에게 한자 배우는 책인 천자문부터 가르쳤습니다. 천지현왕 우주홍왕. 천지현왕 우주홍왕. 월선은 똑똑했습니다. 금방금방 배웠죠.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김한성은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이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된다는 것.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진다는 것. 그리고 밤마다 몰래 운다는 것도. 낭자, 왜 우시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김한성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느 날 밤 김한성이 말했습니다. 낭자, 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소. 뭐가요? 낭자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우리 집안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닐까 싶소.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내가 벼슬하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지가 월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천지현황? 글 공부 소린데? 어느 날 밤 포주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포주가 책을 낚아챘습니다. 한자 배우는 책? 양반들이 배우는 어려운 책? 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생주제에 글 공부를 해? 그것도 남자 방에서? 찰싹. 포주가 월선의 뺨을 때리며 끌어내려 할 때 김한성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당신은 누구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김한성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지요. 나, 이 낭자의 기생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겠소. 뭐?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생 몸값? 날이 무슨 은자 300냥이면 되겠소? 포주가 비웃었습니다. 300냥? 날이 주머니에 돈이나 있소? 없소. 그럼 어떡해? 김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겠소. 그러면 포상금이 나올 것 아니요? 합격?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합격이라니. 포주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3개월만 기다려주시오. 미쳤구나. 월선이 말했습니다. 김호님, 뭐? 제가 그 3개월 동안 손님을 3배로 받을게요.
3배? 포주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네, 대신 나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주가 월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포주가 혀를 찼습니다. 좋아, 3개월이다. 하지만 합격 못하면 포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둘 다 여기서 평생 일해야 해. 그날부터 월선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부터 자시까지 손님 받기, 자시에서 축시 마렵까지 김한성의 시중을 들기, 인시의 잠, 묘시의 밥 짓기, 하루 이각 수면. 일주일이 지나자 월선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 입술은 갈라지고 손은 터져서 피가 났지요. 월선아, 괜찮겠니? 기생 춘섬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양반이 정말 합격할 거라고 믿어? 모르겠어요. 월선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김한성 방에 밥을 가져다 주다 쓰러졌습니다. 쿵! 월선 당자! 김한성이 황급히 월선을 안았습니다. 당자, 정신 차리시오. 월선은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김한성은 월선을 이불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낭자, 미안하오. 김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같은 놈 때문에 이 고생을. 김한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월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낭자,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소. 낭자를 위해. 월선이 눈을 떴습니다. 나리? 낭자, 정신이 드시오? 제가 쓰러졌나 봐요. 낭자, 이제 그만하시오. 내가 포기하겠소. 안 돼요. 월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낭자가... 나리! 월선이 김한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리는 제게 희망이에요. 뭐라고? 저는 기생으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리를 만나고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가 성공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 인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낭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취양루에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년 양반, 이광수였습니다. 기생들, 술 가져와. 이광수는 술에 취해 떠들기 시작했지요. 하하,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나? 네, 대감께서는 정말 똑똑하십니다. 10년 전 영모 샀던 말이야. 그거 다 내가 꾸민 거야. 월선이 술을 따르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김정국과 박문수, 그 두 놈이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영모 증거를 조작했지. 대감, 그게 무슨... 쉿, 비밀이야. 하하하. 이광수는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월선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과거 시험 3일 전, 김한성이 시험 준비물을 사러 한양 시전거리로 나갔습니다. 월선은 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지요. 나리,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러겠소, 낭자. 김한성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길을 막았습니다. 김한성, 이광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겠나? 나는 이광수다. 김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광수, 10년 전 영모 사건의 핵심 증인, 김한성 아버지를 영모로 고발한 사람이었죠. 당신이 여기 왜? 자네가 사흘 뒤 과거 시험 본다고 들었네. 이광수가 비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처럼 역적의 아들 주제에 벼슬을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오. 증거가 있나? 김한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광수가 소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한 통. 이게 뭔지 아나? 그게 뭐요?
자네 아버지가 쓴 영모 계획서일세. 이걸 임금께 올리면 이광수가 음형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물론이고 늙으신 자네 어머니도 유배가겠지? 김한성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거였군요.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역적을 처단한 것뿐이네. 거짓말! 김한성이 이광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의 하인들이 김한성을 막았지요. 김한성, 조용히 하게.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면 과거 응시 자격 없어지네. 김한성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광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험 포기하고 한양 떠나게. 그러면 이 편지는 없었던 걸로 하지. 만약 안 떠나면? 자네 어머니가 고생하시겠지. 이광수가 편지를 흔들며 떠났습니다. 김한성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김한성이 기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날이 무슨 일이에요? 낭자, 3일 후 과거 시험을 포기해야 할 것 같소. 뭐라고요? 김한성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광수가 나타난 것, 편지를 가지고 협박한 것,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까지. 월서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날이 시험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해결할게요. 뭐?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는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이광수는 제가 처리할게요. 낭자, 위험하오. 괜찮아요.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기생이잖아요. 기생한테는 기생의 방법이 있어요. 김한성이 기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월선이 김한성 방에 밥을 가져왔습니다. 나리, 드세요. 고맙소 낭자. 김한성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월선이 그 손을 잡아주었지요. 나리, 걱정하지 마세요. 낭자, 만약 내가 이광수를 막지 못하면 막을 수 있어요. 어찌 그리 확신하오?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옆에 제가 있잖아요. 김한성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간, 월선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광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광수가 술 취해 말한 걸 기억해. 영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분명 증거가 어딘가 있을 거야. 월선은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지요. 이광수의 서재. 월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을까? 책상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모 증거 조작 지시서. 이광수가 직접 쓴 편지였지요. 이거면 돼. 이걸로 나리를 구할 수 있어. 월선이 편지를 품에 넣고 나가려는데 누구냐? 하인이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월선은 달렸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뛰었지요. 하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월선이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월선이 뒤를 돌아보니 뒤에도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이광수 대감 명령이다. 조용히 편지 내놓고 죽어라. 사내 하나가 칼을 뽀갔습니다. 월선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칼이 번쩍였습니다. 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미안해요. 그때 챙그랑 칼소리가 맞습니다. 월선이 눈을 뜨니 누군가 자신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사내들과 싸웠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사내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월선을 구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지요. 날이? 김한성이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나리는 왜 여기? 사흘 후 시험인데. 낭자를 혼자 보낼 수 없었소. 나리. 김한성이 월선을 꽉 안았습니다. 낭자가 위험한데 무슨 시험이요. 낭자가 더 중요하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리, 저 때문에. 낭자,
김한성이 월선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낭자 없이 무슨 벼슬이 의미 있겠소. 나리, 나는 낭자를 사랑하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한성이 월선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시험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낭자,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월선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이광수가 영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예요. 김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광수가 술 취해 떠든 걸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저택에 들어가 훔쳐왔어요. 김한성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광수가 영모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이걸로 우리 아버지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어요. 낭자. 김한성이 월선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과거 시험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월선은 기방일도 제쳐두고 발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월선아, 어딜 가? 보주가 소리쳤지만 월선은 이미 대문을 나섰지요. 궁궐 정문 앞 게시판. 수많은 사람들이 합격자 명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명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그리고 있다! 김한성!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합격했어. 나리가 합격했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다음 날, 김한성과 월선은 백월로 향했습니다. 나리,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나는 이미 결심했어. 김한성은 손에 이광수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궐 앞, 임금께 급히 아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이 나왔지요. 진실이라니. 김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김한성, 아뢰옵니다. 10년 전 영모 사건은 조작되었습니다. 뭐라고? 김한성이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 편지는 이광수가 영모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임금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광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이광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성 아버지와 월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풀렸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김한성, 그대가 진실을 밝힌 공이 크다. 황공하옵니다. 그대에게 짐의 곁에서 글 쓰는 관청인 홍문관의 벼슬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3년 내 특별 승진을 약속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임금이 월선을 보았습니다. 저 기생은 누구냐? 소인의 은인이옵니다. 김한성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소인은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느냐? 김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이 사람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생과 혼인? 홍문관 벼슬아치가 미쳤나? 하지만 임금은 웃었습니다. 좋다. 그 기생의 전한 신분을 면제하노라. 그리고 임금이 월선을 보았지요. 그대 아버지 박문수도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집안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노라. 그대는 이제 양반가의 규수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후, 김한성은 약속대로 빠르게 승진하여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정승 부인. 어느 날 한양거리에서 옛 포주를 만났습니다. 월선아! 포주는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김호님, 너 정말 정승 부인이 됐구나. 포주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하다, 월선아. 월선이 포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호님,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뭐? 김호님도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김호님이 3개월 기회를 안 주셨으면 저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포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월선아, 고맙다. 저녁. 김한성과 월선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감, 네 부인,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말이요. 김한성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뭘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한 것. 월선이 김한성을 보며 웃었습니다. 대감, 저는 기생이었을 때가 제일 불행했어요. 지금은 월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일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천한 기생 월선, 원수의 아들 김한성. 두 사람은 신분도 집안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도왔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